2026년 1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애플은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를 사실상 완전히 배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기술 굴기를 꿈꾸던 중국 업체들에게는 투입 자산이 전량 폐기되는 것과 다름없는 처참하고 굴욕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저가 공세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하던 그들이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 공급망에서 무너진 이유는 단순한 품질, 분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기술의 벽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며 삼성과 LG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화면 뒤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운명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계를 잠시 202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면 당시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중국 기업 BOE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LCD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뒤 삼성과 LG가 독점하던 차세대 OLED 시장까지 거침없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도 공급망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부품 단가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실제로 BOE는 아이폰 12와 14의 일반 모델의 패널을 공급하며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왔고 이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직접적인 위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의 디스플레이에서 중국산 패널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입 재료 대비 정상 제품의 생산 비율을 뜻하는 수율이라는 공정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의 BOE는 지난 몇 년간 아이폰 프로 모델용 패널 생산에 끊임없이 도전해왔으나 매번 수율 문제에서 처참하고도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시리즈 제작 당시 다이내믹 아일랜드 홀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빗샘 현상은 중국 기술력의 한계를 전 세계에 드러낸 결함이었습니다. 품질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는 애플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부품에 대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가차없이 탈락시키는 냉정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아이폰 17에 이르러서는 LTPO라는 기술 장벽이 훨씬 더 높아졌으며 이는 제조 난이도가 극악에 가까워 중국 업체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LTPO 기술은 화면 주사율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핵심 기술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여 배터리 사용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120Hz의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하고 텍스트를 읽을 때는 주사율을 낮추어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 어려운 LTPO 기술을 안정화시켰지만 중국의 BOE는 복잡한 공정 단계의 수율을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아이폰 17 전 모델에 LTPO를 적용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력이 부족한 BOE를 프로 라인업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디스플레이 시장의 진짜 승부처로 떠오른 텐덤 OLED 기술은 중국 기업들에게 또 다른 거대하고 절망적인 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텐덤 OLED는 발광층을 하나가 아닌 두 개로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고난도의 적층 기술을 의미하며 이는 디스플레이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화면의 밝기는 2배로 밝아지고 패널의 수명은 4배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나 사용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정의 난이도가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넘어 제곱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완벽한 품질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 도전 그 자체입니다. 원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위해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독보적인 기술은 이제 모바일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에 이 기술을 먼저 도입한 뒤 2026년 아이폰 시리즈까지 그 적용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성능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단층 OLED조차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층을 정밀하게 결합해야 하는 텐덤 기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장비를 사고 기술자를 스카우트해도 왜 한국을 즉시 따라잡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머리와 손끝에 축적된 암묵지의 영역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자본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동일한 요리 레시피가 있더라도 셰프의 손맛에 따라 요리의 결과가 달라지듯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도 미세한 노하우에 의해 품질이 결정됩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미세한 온도 조절과 장비, 튜닝 기술은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아온 한국 기업들만의 독점적 경쟁력입니다. 삼성과 LG는 지난 20년 동안 오직 OLED라는 한 우물만 파며 기술 격차를 벌려왔고, 그 결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은 LCD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택해 덩치를 키우는데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초고난도 기술의 디테일을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국 2026년 아이폰 17 프로의 모든 물량은 기술적 우위를 점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안정적으로 양분하여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압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LG는 텐덤 OLED의 원조 기술력을 각각 인정받으며 코리아 디스플레이 연합의 완벽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보이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은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이 만든 길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첨단 기술 시장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퍼스트 무버만이 생존할 수 있는 잔혹한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애플은 거대한 중국 시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결국 한국의 최고급 부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된 아이폰 17 시리즈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배터리 소모를 견뎌낼 수 있는 전력 효율이 중요해졌습니다. AI 구동 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 소모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한국산 고효율 디스플레이였기에 애플의 선택은 매우 당연했습니다. 결국 고성능 스마트폰 시대로 진입할수록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누가 더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을 보유했는지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8.6세대 IT용 OLED 라인에 4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며 아이패드와 맥북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대규모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텐덤 OLED 기술 고도화에 쏟아부으며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2016년 디스플레이 전쟁의 교훈은 첫째, 중국의 물량 공세가 고난도 기술 장벽 앞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둘째, LTPO와 텐덤 OLED 같은 초격차 기술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경제적 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본격적인 AI 시대의 도래는 고품질 부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며 기술 선도 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일시적으로 퇴출당했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며 그들은 다시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우리를 필사적으로 추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냉혹한 글로벌 경쟁 환경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습니다. 애플의 선택이 그 가치를 증명했듯이 이제는 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들이 한국 기술의 승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할 차례입니다. 결국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시장은 냉정하게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최고의 기술만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이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원의 땀과 치열한 승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술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외에도 한국이 세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산업 분야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술 격차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경제적 해자의 위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의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BOE의 실패는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삼성과 LG가 거둔 값진 성공은 지난 20년간 묵묵히 쌓아올린 축적된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정당한 보상입니다. 디스플레이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며 이제는 차세대 마이크로 LED 시장이라는 더 큰 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와 자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